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개운하셨나요? 아니면 물 먹은 솜처럼 무겁고 일어나기조차 힘드셨나요? 거울 속의 나는 어제보다 더 부어 있고 뱃살은 마치 내 몸의 일부가 아닌 짐처럼 느껴집니다. 대체 왜 이러지? 난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셨나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은 늘 같은 말을 합니다. 살을 빼셔야 합니다. 운동하세요. 식단 조절하세요. 하지만 당신은 이미 해봤습니다. 닭 가슴살만 먹어보기도 하고 헬스장에서 땀을 흘려보기도 했죠. 그런데도 혈당은 요지부동이고 허리둘레는 줄어들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내 몸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은 절망감, 당신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기 당신의 몸이 보내는 필사적인 구조신호, 즉 SOS를 해석해줄 책이 있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펠리스 것이 박사의 PCOS SOS입니다. 비록 책 제목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다루고 있지만 이 책에 담긴 원리는 대사증후군, 인슐린 저항성, 만성염증으로 고통받는 모든 현대인에게 적용되는 놀라운 치유의 지도입니다. 거시 박사는 말합니다. 당신의 몸이 아픈 이유는 당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당신의 생체 리듬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아주 정교한 시계가 들어 있습니다. 해가 뜨면 깨어나고 해가 지면 쉬도록 설계된 이 마스터 클락이 고장나면 아무리 적게 먹어도 몸은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려고만 합니다. 대사증후군의 가장 큰 적,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죠. 이것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인슐린은 혈액 속의 당분을 세포라는 방으로 들여보내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식습관과 리듬 파괴로 인해 열쇠 구멍이 망가져버린 겁니다. 인슐린이 문을 두드려도 세포는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갈 곳 잃은 당분은 뱃살이 되고 혈관을 떠돌며 염증을 일으키죠. 그렇다면 망가진 열쇠 구멍을 어떻게 고칠까요? 약보다 더 강력한 처방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거시 박사는 언제 먹느냐가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몸의 대사 기능은 아침에 가장 활발하고 밤에는 잠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밤늦게까지 야식을 먹으며 자야 할 장기를 깨워서 일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솔루션, 아침을 왕처럼 먹어라입니다. 많은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살을 뺀다고 아침을 굶습니다. 그리고 점심과 저녁에 폭식하죠. 이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아침에 섭취한 칼로리는 에너지로 쓰이기 쉽지만 저녁에 섭취한 칼로리는 저장되기가 쉽습니다. 거시 박사는 기상 후 2시간 이내에 하루 섭취량의 상당 부분을 포함한 든든한 아침 식사를 권합니다. 두 번째는 현명한 단식입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에서 4시간 전에 마치고 아침 식사 때까지 12시간에서 13시간의 공복을 유지하세요.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소화라는 중노동에서 벗어나 망가진 세포를 수리하고 청소하는 오토파지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밤에 먹는 야식은 이 청소 시간을 빼앗는 것과 같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사실 몸에 불이 난 상태, 즉 만성염증 상태입니다. 이 불을 끄려면 소방수가 필요합니다. 그 소방수는 바로 진짜 음식입니다. 가공식품, 설탕, 나쁜 기름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입니다. 채소, 베리류, 견과류,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적이 있습니다. 바로 환경 호르몬입니다. 플라스틱 용기, 영수증, 방향제 속에 숨어있는 화학 물질들은 우리 몸속에서 호르몬 행세를 하며 대사 시스템을 교란합니다. 이를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하죠. 거시 박사는 가능한 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천연 제품을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이것은 유난 떠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필수적인 방어막입니다. 잠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우리 몸의 대사를 리셋하는 가장 중요한 의료 행위입니다.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하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밤에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를 보는 것은 뇌에게 아직 낮이야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암막 커튼으로 완벽한 어둠을 선물하세요. 대사증후군은 하루아침에 온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내 몸의 리듬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리듬을 되찾는 순간 치유는 시작됩니다. 아침에 해를 보고 진짜 음식을 먹고
밤에는 충분히 자는 것.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이 기본이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속 시계는 다시 맞춰지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장난 시계를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힘차게 돌아가게 만드시겠습니까? 오늘 저녁 야식 대신 편안한 잠을 선택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건강해질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건강 정보를 제공할 뿐이며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치료 계획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세요. 아, 참.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커피부터 드시나요? 코르티솔 호르몬이 높은 기상 직후의 커피는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물 한 잔을 먼저 드시고 커피는 기상 후 1시간 뒤에 드셔보세요.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우리의 장 속에는 수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분과 면역력까지 조종합니다. 가공식품은 나쁜 균의 먹이가 되고 식이섬유는 좋은 균의 먹이가 됩니다. 당신의 뱃속 정원에 잡초를 키울지 꽃을 피울지는 당신의 젓가락질에 달려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지겨우시죠? 하지만 과학적 사실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이 호르몬은 우리 몸에게 비상사태니 지방을 저장해라고 명령합니다. 명상, 심호흡 혹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이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다이어트 약입니다. 운동, 무조건 많이 하면 좋을까요?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거시 박사는 무리한 달리기보다는 요가나 가벼운 산책처럼 부드러운 운동을 추천합니다. 몸을 혹사시키지 말고 몸과 대화하듯이 움직이세요. 중요한 것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책에 나오는 환자 사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온갖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우울증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체 리듬에 맞춰 생활 방식을 바꾸자 3개월 만에 생리가 돌아오고 6개월 뒤에는 15kg을 감량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이제야 내 몸의 주인이 된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약속해 볼까요? 저녁 식사 후에는 물 외에 아무것도 먹지 않기. 이 작은 약속 하나가 당신의 인슐린을 쉬게 하고 지방을 태우는 스위치를 켭니다. 오늘 밤 당신의 위장이 쉴 수 있는 자유를 선물하세요. 음식으로 채우기 힘든 부분은 영양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시 박사는 이노시톨,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영양제는 보조일 뿐입니다. 기본 식단이 엉망이라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밑빠진 독의 물붓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활짝 젖히세요. 가능하다면 창문을 열고 5분만 햇볕을 쬐세요. 이 아침의 빛은 뇌의 시계 태엽을 감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하루가 시작됐어. 라고 몸의 모든 세포에게 알리는 신호탄이죠. 돈 한 푼 들지 않는 이 빛 샤워가 당신의 호르몬 균형을 맞춥니다. 당신의 몸을 최고급 스포츠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차는 최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잘 달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싸구려 설탕과 가공유라는 저금 연료를 넣고 있었습니다. 엔진이 덜덜거리고 매연이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짜 연료를 넣어주세요. 당신의 몸은 다시 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당신의 성격적 결함이 아닙니다. 현대사회의 편리함이 만든 덫에 걸린 것뿐입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은 스트레스를 부르고 스트레스는 병을 키웁니다.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돌보기 시작하세요. 자,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아침밥 챙겨 먹기. 둘째, 저녁 8시 이후 금식. 셋째, 하루 7시간 이상 안막 수면. 이 3가지만 지켜도 당신의 몸은 놀랍게 변할 것입니다. 지금 캡처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혹시 간헐적 단식을 하신다고
아침을 굶고 점심, 저녁을 드시나요? 거시 박사는 여성과 대사질환자에게는 아침형 간헐적 단식이 훨씬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저녁을 일찍 먹고 아침을 든든히 먹는 것이죠. 우리의 인슐린 감수성은 아침에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식사 시간을 해 떠 있는 시간으로 옮겨보세요. 식사 전에 애플 사이다 비니거, 즉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해 한 잔 드셔보세요. 식초의 아세트산은 탄수화물의 흡수 속도를 늦추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아주 저렴하고 간단하지만 효과는 강력한 혈당 브레이크입니다. 무가당 주스 건강해 보이시나요? 액상 과당은 간으로 직행하여 지방간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과일은 갈아 마시는 것이 아니라 껍질째 씹어 먹어야 합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에게 포만감 신호를 보내고 섬유질이 당 흡수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마시는 설탕을 조심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안 빠져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새로 태어납니다. 오늘 당신이 먹은 음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60대에도 70대에도 생체 리듬을 회복하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혼자서는 힘들지만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내 몸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적어보는 건 어떨까요?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이 공간이 여러분의 건강 여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도 댓글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식이섬유는 단순히 배변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식이섬유는 장 속에서 그물망을 형성하여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마치 댐이 물을 가두어 홍수를 막는 것과 같죠? 흰 쌀밥 대신 현미를, 주스 대신 생채소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혈관 속에 당분의 홍수가 나지 않도록 댐을 건설하세요. 우리 몸의 세포막은 기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쁜 기름을 먹으면 세포막이 딱딱해져 인슐린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반면 등 푸른 생선이나 들기름 같은 오메가3는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유연한 세포만이 영양소를 받아들이고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식탁에 생선 한 토막을 올려보세요. 탄수화물은 무조건 적일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밀가루, 설탕은 피해야 하지만 고구마, 귀리, 퀴노아 같은 복합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서서히 공급합니다.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면 오히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 근육을 분해할 수 있습니다. 양보다 질을 선택하세요. 식사할 때 젓가락이 가장 먼저 어디로 가시나요? 밥, 반찬? 이제부터는 채소 먼저입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셔보세요. 채소의 섬유질이 먼저 들어가 바닥을 깔아주면 뒤이어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혈당 상승폭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먹는 순서만 바꿔도 살이 빠지는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SNS 속 완벽한 몸매의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그들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나의 비하인드 장면을 비교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건강해진 오늘의 나에게 집중하세요. 그것만이 유일한 비교 대상입니다. 하루 종일 긴장했던 몸을 이완시키는 데에는 따뜻한 물만 한 것이 없습니다. 잠들기 1에서 2시간 전 따뜻한 물로 족욕이나 반신욕을 해보세요. 체온이 살짝 올랐다가 떨어지면서 우리는 깊은 잠에 빠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교감 신경을 깨워 소화와 치유를 돕는 최고의 의식입니다. 건강한 식단은 나 혼자만 먹는 환자식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함께 먹어야 할 건강식입니다. 가족들을 설득해서 식탁을 바꿔보세요. 인스턴트 배달 음식 대신 주말에는 함께 장을 보고 요리해보세요. 건강은 함께할 때 더 오래 지속됩니다. 오늘 하루 고생한 내 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해본 적 있나요? 심장아, 오늘도 뛰어줘서 고마워. 다리야, 나를 지탱해줘서 고마워. 긍정적인 생각은 실제로 면역계를 강화합니다. 자기 전 내 몸 구석구석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하루를 마무리해보세요.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1년 뒤 건강해진 당신의 모습을 좋아하는 옷을 마음껏 입고 가벼운 몸으로 산책하고 활력 넘치는 표정으로 웃고 있는 당신을 그 모습은 꿈이 아니라 곧 다가올 현실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가짜 배고픔에 속지 마세요. 갑자기 당이 당긴다면 그것은 갈증이거나 스트레스일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물 한 컵을 드시고 10분만 기다려보세요.
그래도 배가 고프다면 견과류 한 줌을 천천히 씹어 드세요. 당신은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식후 10분의 가벼운 산책은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거창한 운동복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집 주변을 혹은 사무실 복도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혈당을 흡수합니다. 술 한 잔은 괜찮을까요? 안타깝게도 간은 알코올을 독으로 인식합니다. 알코올이 들어오면 간은 지방 분해를 멈추고 알코올 해독에만 매달립니다. 살을 빼고 싶다면, 대사증후군을 고치고 싶다면 당분간은 술과는 작별해야 합니다. 간에게 휴가를 주세요. 하루 실수했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세요. 아, 오늘 점심에 과식했네. 망했어. 라며 저녁까지 폭식하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실수했다면 괜찮아. 저녁부터 다시 잘하면 돼. 라고 털고 일어나세요. 건강은 점수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건강 회복을 위한 3대 기둥. 첫째, 영양. 둘째, 리듬. 셋째, 마음.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 몸은 가장 강력한 치유력을 발휘합니다. 빈속의 커피. 정말 끊어야 할까요? 네. 특히 아침 빈속은 피하세요. 카페인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커피를 꼭 드셔야 한다면 식사 후에 혹은 기상 2시간 후에 즐기세요. 커피는 에너지를 주는 게 아니라 피로를 잠시 잊게 할 뿐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 몸이라는 정원의 정원사입니다. 잡초를 뽑고 좋은 걸음을 주고 햇볕을 쬐어주면 정원은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지금까지 정원을 방치했다면 오늘부터 다시 호미를 드세요. 꽃은 반드시 피어납니다. 거창한 목표 대신 작은 승리를 쌓아가세요. 오늘 탄산음료 안 마셨다. 오늘 계단으로 올라갔다.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 자존감을 높이고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작은 승리를 축하해주세요. 원푸드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유행 따라 휩쓸리지 마세요. 일시적인 체중 감량은 가능할지 몰라도 대사를 망가뜨려 요요를 부릅니다. 평생 지속할 수 없는 방법은 시작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잠깐 마른 몸이 아니라 평생 건강한 몸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고 강합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생존해온 지혜가 당신의 DNA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자연의 힘을 믿으세요. 약이나 주사가 아닌 당신 안에 잠든 치유력을 깨우세요. 지금까지 대사증후군 치유를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지금 바로 물 한 잔 드시는 것으로 건강한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본 영상의 내용은 참고용이며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의사와 상의하십시오.